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3일 밤 8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 방역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보호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확진자가 난다든지 8.15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면은 마치 범죄자 취급합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이 8.15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진원지였다는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거기 확진율을 보면은 오히려 낮아요. 전국 평균보다 광화문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하철 안에 탄 사람보다는 광화문에 왔던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전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개방된 공간이었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8.15 광화문 집회에 반정부 국민들이 많이 몰렸다고 해서 이 집단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계속 전화 걸고 마치 범죄자 취급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무증상 환자에게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음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 언론이 이런 정권의 장난에 편성을 해가지고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온 사람이 확진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아니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온 사람이 확진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옮겼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친구 그리고 며칠 지나서 광화문과 아무 관계 없는 데서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어느 한순간 광화문에 있었다는 걸 가지고 지금 기자들이 마치 살인범 쫓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에도 이용하고 복지 파퓰리즘에도 이용하고 그리고 정적을 견제하는 데도 이용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드디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이 편가르기 습성이 그냥 드러나는 페이스북 글을 썼다가 오늘까지 계속 거의 전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글을 쓰느냐. 수준 이하다. 당신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나서 어제 오늘처럼 욕먹은 적은 일찍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말실수도 뭐 통계가 잘못됐다든지 팩트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고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야비하게 한 맺히도록 만드는 사람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좀 우스운 게 청와대에서 슬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동안에 이 SNS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쓴다고 자랑하더니 문제가 된 이 글은 누가 썼느냐 하면은 비서관이 썼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종식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조선 닷컴이 전했는데 이것은 익명으로 청와대의 어느 소스가 흘린 거죠. 청와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슬쩍 바꿔서 책임을 오종식 기획비서관에 전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취임 초부터 문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는 연설비서관실이 주로 담당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는 각종 행사나 대국민 연설에서의 메시지는 신동호 연설비서관 그리고 각종 회의 모두 발언이나 SNS 메시지는 오종식 기획비서관이 맡는 것으로 업무를 분리했는데 논란이 된 메시지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 출신인 오종식 기획비서관이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였던 이른바 광흥창 팀의 멤버였다는군요. 어제 오전에 문 대통령이 파업 의사들은 떠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해야겠다면서 메시지 작성을 지시를 했는데 오종식 씨가 이걸 써가지고
상관한테, 특히 대통령한테 보이고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나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고민정 전 대변인은 2018년 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SNS 글을 직접 쓰신다고 했습니다. 직접 써서 올리시고 다만 본인이 자판으로 쳐서 엔터를 쳐서 올리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글을 다 쓰셔서 관리자에게 전해지면은 관리자가 업로드를 시킨다. 업로드 역할만 관리자가 할 뿐이지 글을 그분들이 다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일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바쁜데 그 글 쓸 시간이 있을까요? 보통 스피치라이터가 있죠. 그럼 글 쓰가 올리면은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 반드시 대통령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이게 대통령이 보고 올렸는지 안 보고 올렸는지 그건 모릅니다. 이 오종식 비서관이 써서 올린 것을 대통령이 보고 좋다 해가지고 했다면 이건 대통령 글이지 비서관 글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비서관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실수는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실수는 아래 사람이 쓴 것을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거기서 틀린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문제는 어제 그 SNS 글, 페이스북 글에 가짜 뉴스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욕하는 건 좋지만 방역에 관한 가짜 뉴스는 안 된다. 마치 수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이제 수사해야 되게 생겼어요. 뭐냐? 이게 또 악의적인 이야기입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팩트를 조작한 겁니다. 지난 폭염 시기 5개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의사는 싹 빼버리고 방호복 입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간호사라고 했는데 틀립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가. 지난 4월 코로나 국내 첫 확진자 발생 100일을 맞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코로나 방역에 참여한 의료진은 총 3,220명이고 의사는 1,723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1,534명. 의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의사가 중심이 돼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사는 자꾸 빼버리고 간호사들만 고생했고 그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어떻게 국민들이 다 압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눈여겨보면서 팩트 체크를 하니까 이게 악의적으로 조작된 팩트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라고 하면요 50% 이래 돼서는 안 됩니다. 한 7, 80%가 간호사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의사를 깔아뭉개고 간호사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야비하게 조작을 했다. 이게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것까지 일일이 이 데이터까지 챙길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 메시지가 글로 가는 과정이 몇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비서관이 수석한테 올리고 수석이 확인하고 대통령한테 올린다든지 해가 2단계, 3단계가 있어야 더구나 대통령의 글과 말은 너무나 엄중하니까 여기서 한번 실수를 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특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정광훈 목사한테 비판했던 그게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방역 방해는 누가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해자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판에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지금 파업하는 의사들을 전선을 이탈한 무슨 탈링병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아, 참. 그러면은 지금 싸우고 있는 병사들의 등 뒤에서 총질한 사람 누굽니까? 아니, 의사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공공의대 무슨 계획, 이걸 왜 추진을 합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긴급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던 의사들이 화가 나서 거리로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뛰쳐나간 의사들을 탈영병처럼 비판을 하더니 결국 어제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논평 중에서 이분 논평이 상당히 귀가 기울여집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점잖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내 방역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 국제적으로 K방역을 너무 많이 자랑해 놓은 바람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 아니겠느냐. 요즘 들어 정치 논리가 방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광복절에 대중집회에 간 민노총은 우리 편이니 괜찮고 보수 성향 기독교인은 우리 편 아니니 죄인이라는 식이다. 방역 한계가 의미하는 것은 확산을 더 이상 막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지난 10수년간 수면 밑에 두었던 의대생 정원과 공공의대 이슈를 전면화해 의사들과의 극단적인 마찰을 초래했다. K방역의 한계는 이미 한참 전부터 감지됐는데 이런 방구의 일반 인구의 항체 보유율이 높다는 것은 방역망을 벗어난 환자라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것이고, 이 경우 확진자 개인을 추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아무데나 털고 싶은 인구 집단을 검사하면 확진자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운대나 지하철은 검사 안 하고 광화문 참가자만 하면은 거기 일정하게 확진자 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국민 집단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나오는 숫자만 부풀려 가지고 뭐 300명이 400명이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됐다는 식으로, 그것도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발표하는 이런 정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것은 항체가 생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를 굳이 조사해가 확진자로 만들어가 격리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과부하가. 그런데 이런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가는 국가 손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320여 명인데 세월로 사망자보다 한 20명이 많아요. 그리고 독감 사망자의 7분의 1이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 자살자가 10,000명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이걸 가지고 또 지금 중증 환자가 한 많이 잡아서 수십 명인데 요새 약간 좀 늘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렇게 국가가 나서 가지고 난리를 피울 게 아닌데, 이게 국제적으로 K방역이 성공이다 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과잉방역을 하고 정치방역을 한다는 겁니다. 정치방역과 과잉방역을 하다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니까 어떠냐. 문재인 정치의 핵심은 국민들 양쪽으로 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편과 반대편. 우리 편은 무조건 보호하고 반대편은 무조건 비판하다가 보니까 어제 간호사는 우리 편이고 의사는 우리 편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비서관이 글을 쓴 것 같은데, 그 비서관이 쓴 글이 문재인 대통령 평소 생각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비서관에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